2020년 암호화폐 시장, 과연 또 한 번 혹독한 겨울이 올까요? 아니면 이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자, 이걸 두고 자산운용사 비트와이즈가 아주 대담한 예측 10가지를 내놨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강세장이 이긴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강세장이 승리할 것이다. 와, 정말 자신감 넘치는 선언 아닌가요? 대체 어떤 믿는 구석이 있길래 이렇게 확신하는 걸까요? 자, 2020년을 얘기하려면 일단 바로 직전 2025년을 잠깐 돌아봐야 돼요. 와, 정말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한 해였죠. 사상 최고가 찍었다고 환호하다가 바로 다음 순간 그냥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공포에 떨고, 이런 극과 극을 오갔으니 다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번에도 결국 똑같은 거 아닐까? 비트와이즈의 첫 번째 예측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비트코인이 이제 그 변덕심한 청소년기를 끝내고 드디어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숙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제일 궁금한 게 사실 이거잖아요. 비트코인 하면 딱 떠오르는 거, 막 미친 듯이 올랐다가 또 지하실까지 떨어지는 이 급등락 사이클. 과연 이번에는 이 패턴을 좀 깰 수 있을까요? 사실 과거 데이터만 딱 놓고 보면 답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3년 오르고 1년 떨어지고. 이 공식대로라면 2026년은 하락장에 와야 맞습니다. 근데 비트와이즈는 바로 이 공식이 깨질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번엔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크게 4가지인데요. 우선 반감기 영향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금리 환경도 예전 조정기 때랑 다르게 우호적이고요. 또 시장에 거품을 만들었던 위험한 레버리지들도 작년에 많이 정리됐죠.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차이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전 사이클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엄청난 변수, 기관 투자자라는 거대한 파도가 지금 막 밀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진짜 놀라운 데이터 아닙니까?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맨날 변동성 끝판왕이라고 불렀던 비트코인이 지금 제일 핫한 기술주 엔비디아보다 오히려 덜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우리가 알던 비트코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지는 순간이죠. 자, 그럼 이제 이번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거대 자본,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대체 어떤 방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 문이 어떻게 열리고 있는지 한번 보죠. 이 2.0배라는 숫자, 이게 지금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시장에 새로 채굴돼서 나오는 비트코인이 10개면 ETF가 20개를 사들인다는 거예요. 공급보다 수요가 2배나 많은 거죠. 이건 뭐 말 그대로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기관들이 들어오기 좋게 지금 거의 레드카펫이 깔리고 있는 수준이에요. 2024년 ETF 출시가 그 신호탄이었고요. 이어서 2025년엔 기관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현물 환매라는 게 승인됐고, 이제 곧 시장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줄 법안 표결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가득했던 규제의 안개가 걷히면서 이제 고속도로가 뻥 뚫리는 거죠. 여기서 특히 이 현물 환매 승인이 진짜 게임 체인저였어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ETF를 팔아서 현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비트코인을 사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ETF 자체를 바로 실물 비트코인으로 짠! 하고 바꿀 수 있게 된 거예요. 거대 기관들 입장에서는 비용도 줄고 리스크도 확 줄어드니까 훨씬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 셈이죠. 아니, 근데 기관 하는데 그래서 누가 들어왔다는 거야? 싶으시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투자자들, 바로 아이비리그 대학 기금들입니다. 하버드 브라운이 이미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했어요. 물론 아직은 전체 자산의 1%도 안 되는 정말 발만 살짝 담근 수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이 움직였다는 사실 자체예요. 이건 다른 기관들한테 이제 이물에 들어와도 괜찮아 하는 강력한 신호등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시각을 좀 바꿔볼게요. 지금까지는 암호화폐를 투자의 관점에서 봤다면 이제부터는 실제 쓰임새, 즉 효용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요즘 온체인 볼트라는 게 뜨고 있어요. 별명이 ETF 2.0인데 이름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쉽게 말하면 모든 게 투명하게 공개되는 블록체인 버전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돈을 맡기면 전문가가 굴려주는 건 똑같은데 그 모든 거래 내역이 블록체인 위에 다 기록되니까 내 돈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누구든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엄청나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건 뭐 성장세가 정말 무섭습니다. 2026년에는 시가총액이 5천억 달러까지 갈 거라고 보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매일 쓰는 신용카드 회사, 비자의 전체 시가총액이랑 맞먹는 규모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디지털 달러 경제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판이 커지다 보니까 당연히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결제은행 BIS에서 이런 경고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국 화폐 가치가 불안한 나라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러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을 쓰기 시작하면 결국 그 나라의 통화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미래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역대급 기록을 세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예요. 첫째, 드디어 규제 문턱을 넘어서 거대한 미국 시장이 열렸고요. 둘째,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 같은 든든한 기관 투자자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치 예측뿐만 아니라 스포츠, 경제, 문화까지 거의 모든 걸 예측하는 시장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정리해볼까요? 비트코인은 점점 성숙해지고 있고 기관이라는 큰 손들이 들어올 문은 활짝 열렸고 그 안에서는 새로운 금융상품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한번 쭉 맞춰보면 2026년의 거대한 그림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죠. 2026년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키워드를 딱 3개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성숙, 제도화, 그리고 응용. 변동성은 줄어들면서 점점 어른스러워지고 월스트리트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제 단순한 투기를 넘어서 실제 쓸모 있는 금융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이렇게 암호화폐가 주류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대한 흐름, 이게 과연 기존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는 금융혁명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저 한때 반항하였던 자산이 결국엔 얌전히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일까요? 아마 2020년은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될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